안녕하세요, 혜지입니다. 네, 미니쿠치에서 제가 제품 협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선물이고요. 오늘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10분을 추첨해서 이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소세지, 샌드위치 이런 거를 그것도 충분히 이렇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드리면 다 알아서 해 드실걸요? 그러니까 이거 가끔 샌드위치 가게 가서 저희 사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에서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오늘 Q&A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조금 더 기다렸다가 2만 명이 되면 그때 할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게 Q&A를 이렇게 하는 건 저도 처음이라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총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 제가 아이디는 생략을 할게요. 예, 아이디는 생략을 하고 질문만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좀 받았어요. 집순이지만 가고 싶은 곳이 진짜 없나? 여행 가고 싶은 곳이 국내, 해외 통틀어서 하나도 없냐? 라는 질문을 해주신 게 있는데 없어요. 집순이가 괜히 집순이가 아니에요. 이게 가본 데가 있어야 가고 싶은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가본 데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뭐 어디 가볼래 하면 그리스? 아니면은 국내에서는 약간 밑에 동네 어디 그런 데를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해요. 근데 아직 아는 데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법, 자존감,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용감해지는 법, 그런 거를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신을 사랑하는 법, 자존감, 타인, 다 좋은데요. 저는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든. 문제에 대한 고민을 밖에서 찾지 말고 나한테 찾으면 참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은 딴 거 없어요. 나를 싫어하지 않으면 돼요. 저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자체가 좀 스스로한테 굉장히 관대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신한테 좀 관대한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못하는 것도 쉽게 인정하고 잘하는 것도 쉽게 인정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좀 잘 알고 있다? 누구와 비교도 잘 안 하고, 왜냐면 비교라는 것 자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이랑 비교 잘 안 하잖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랑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 자체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을 인정을 하면 그거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배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저만큼, 저 사람만큼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막 시기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아끼는 물건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뭔가 수집을 하거나 아끼는 물건이 저는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건에 대한 거나 사람에 대한 거나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어떤 거를 가졌다가 잃어버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집을 해서 일부러 내가 모으는 것도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아끼는 것들도 지내다 보면 사라지는 것들이 있고, 사람도 이 사람 내가 되게 소중하다 생각했는데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다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물건에 대한 애착을 갖지 않고, 왜냐면 그게 어차피 다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애착이 높을수록 사라졌을 때 상실감이 큰 거잖아요.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도 잃어버릴 때가 돼서 잃어버렸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뭔가를 잃어버린다는 건 또 뭔가 새로운 게 생긴다는 의미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인연이 닿아서 없어진 것들이고, 그리고 또 인연이 생겨서 새로운 게 또 생기는 거니까 도는 거잖아요. 저는 돈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돈을 쓰면 그만큼 나한테 돌아와요.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뭐든
순환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내가 뭔가를 잃어버리면 다시 뭔가 또 새로운 게 생기려고 없어지는 거고, 인연도 그렇고, 뭔가 물건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연 있게 물건을 남겨두거나 애착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 대신 정말 아끼는 게 없어지면 속상하긴 하죠. 특별히 어떤 특정 물건에 애착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질문하신 것 중에 월세 사는 거에 대한 불안은 없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전세라고 해도 대출금이 있으면 월세랑 비슷하죠? 네. 불안 있어요. 뭐 대출금 뭐 나중에 제가 뭐 상환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 부담이 좀 덜한 데로 가면 되겠죠? 제가 맞게 살면 되지 않을까? 이거보다 더 어려워지면 조금 더 작은 데로 옮기면 되고, 그것도 어려워지면 그보다 더 작은 데로 옮기면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뭐, 불안은 하지만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이게 더 잘 돼서, 잘 되면 좋은 거고, 이게 만약 더 안 돼서 더 나빠지면은 그대로 거기에 맞는 삶을 또 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아 교정이 잘 됐는데 만족하나요? 불편한 점 없나요? 불편합니다. 네, 아직 제 이빨 같지 않아요. 불편은 한데 만족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 양쪽에 어금니가 없이 산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어금니가 양쪽 4개가 없었거든요. 위아래가. 근데 그걸 하고 나서 지금은 좀 많이 편해지긴 했는데 턱이 아파요. 이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게 씹는 게 아직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게 음식을 씹을 때 오래 못 씹어요. 턱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장르 불문하고 추천해줄 도서는 저는 뭐 자기계발서를 워낙에 많이 읽는 편이라서 하나는 스님의 주례사 법륜 스님이 쓴 책이기도 한데 스님이 왜 주례사를 썼냐.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읽고 주례사예요. 근데 결혼한 사람들이 읽는 것보다는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혼을 아직 안 한 사람들이. 어떤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있지만 그 부부관계도 사람과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이런 우리가 생활하는데 모든 이야기, 모든 실생활이 어쩌면 거기 안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이 참 괜찮았고, 두 번째 책은 최근에 읽은 책인데 이 책 꽤 재밌었어요.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이 만든다 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이 호르몬에 관한 책인데 되게 흥미로워요. 호르몬에 관한 책, 우리가 얼마나 감정의 노예이고 호르몬의 노예인지 정말 잘 나타내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나이에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은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이 만든다 라는 책이랑 하나는 이제 스님의 주례사. 이거는 스님의 주례사는 나온 지가 꽤 오래된 책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건 좀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진심이 있는 분을 만나게 된다면 다시 함께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당연히 네. 저는 비혼주의지 독신으로 살겠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비혼주의라는 게 이제 결혼을 안 한다는 거지 나는 독신으로 늙어 죽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진심으로 따뜻한 사람을 만난다면 당연히 함께 할 생각이 있죠. 그리고 버킷리스트는 아직 없어요. 제가 인생의 목표나 계획이 없거든요. 목표가 있는 삶은 좋아요. 저는 원래 제가 저를 잘 알아요. 계획의 실천을 잘 못해요. 제 자신을 잘 알아요.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도 그거를 실천을 잘 못해요. 그리고 그런 게 생기면 자꾸 거기에 몰입하고 자꾸 그거를 못하게 되면 내가 그거를 못 지키고 약속을 못 지킨 사람이 되면서 스스로 자꾸 미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야, 그런 것도 못하는 뭐 끈기가 없는 이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면. 근데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가 내가 평소에 그걸 잘 못하니까 목표를 세워두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 목표를 세우면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지키겠죠? 지키려고 세우는 게 뭐 목표니까. 쉽게 우리가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나와의 약속인데 계획이라는 게 버킷리스트 같은 거는 하고 싶은 거고 목표나 계획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목표를 세운다는 건. 그러니까 저는 두 개 다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버킷리스트도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 맞춰가면서 살아요. 그때그때. 그러니까 뭔가를 막 지금부터 써놓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뭐가 생각이 나면 그때 그냥 하는 거예요. 되게 즉흥적이에요. 엄청 게을러요. 엄청 게을르다 보니까 생각나면 그때 해요. 별로 평소에는 별 생각이 없고 좀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하는 편이고 그리고 뭔가 해야겠다. 이걸 꼭 해야겠다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꼭 해야지 아니면 내일부터 해야지 며칠 후부터 해야지 이러지 않아요. 이게 제가 저를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세우면 그걸 못 지켰을 때 내가 나를 너무 많이 탓한다는 걸 알아서 안 해요. 그런 거를 그냥 할 수 있으면 하지 뭐 이런 식이에요. 약간 무책임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게 좀 나를 위해서 하다가 안 되면 뭐 말지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을 스스로한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생각보다는 하면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올 때 기분 전환하는 방법과 자주 시청하는 유튜브 채널.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올 때 저는 보통 내가 왜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지 많이 적는 편이에요. 원인을 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면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내가 힘들 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이게 머리에서 빙글빙글빙글 돌아요. 계속 생각이 나요. 근데 정리가 안 돼. 막 뒤죽박죽이야. 내가 뭐 때문에 이 생각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불안한데 왜 불안한지도 잘 모르고 그냥 복잡하기만 하고 정리가 안 돼요. 이럴 때 그냥 뭘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적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불안하지? 무슨 생각이 들지? 내가 나한테 쓰는 일기라서 누가 볼 일도 없고 정말 내 치부와 내 솔직하고 내 감정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까지 세세하게 적잖아요. 내가 가릴 게 없는 거잖아. 나만 볼 건데. 그런 것까지 다 적으면 뭐가 문제인지 대충 보여요. 저는 그래요. 이거 저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대충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항상 저는 문제는 항상 나한테 있었구나라고 끝나긴 해요. 어떤 불안과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지 남들이 주는 불안은 별로 없어요. 어떤 특정한 어떤 일로 인해서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로 없었어요. 보통은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지어내고 이렇게 내 생각으로 그렇게 불안이 쌓이고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거지. 이렇게 적다 보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저는 회피는 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을 잠시 회피는 할 수 있어요. 그 생각에서. 근데 회피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을 하려면 내 솔직한 감정이랑 나랑 좀 마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똑바로 보다 보면 이제 좀 보인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분이 남겨주셨는데요. 구독자가 데이트 신청을 하면 밥 한 끼나 차 한 잔 정도는 먹을 수 있을까요? 나이가 비슷한 여자분이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아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가능합니다. 밥 한 끼나 데이트 정도는 할 수 있죠. 근데 여자분하고는 좀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남자분하고도 가능하긴 하지만 조금 이제 제가 여자다 보니까는 요즘 세상이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조금 조심하게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아무래도 저는 얼굴을 공개하고 방송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은 너무 불특정 다수의 많은 분들이고 또 게다가 이제 남자분이라고 하면은 조금 조심스럽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들이라면 밥 한 끼 정도는 먹을 수 있고 차 정도, 대화 정도는 만나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남자분들 특별히 차별한다기보다는 이거는 좀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요즘 여자들도 무섭기는 한데요. 여자분들도 무섭긴 한데 그거에 비해 이제 남자분들이 조금 더 네, 그런 게 있으니까 너무 기분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분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7개를 해주셨어요. 다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처럼 소소하게 벌고 적게 사는 것도 좋은데 미래가 불안하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아빠 큰돈이라도 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가 불안하긴 한데 저는 항상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어릴 때도 그 힘든 과정에도 그 힘든 생활에 맞춰서 살았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조금씩이라도 나아져요. 제가 뭔가 크게 사고를 치지 않는 한 뭐라도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픈 거 대비해서 보험 들어놨어요. 아픈 거 대비해서 보험 들어놨고 이런 덕이 없다고 한탄할 순 없고요. 없는 건 없는 거니까 스스로 잘 살아보려고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나름 할 때까지는 끝까지 노력을 해봐야죠. 네. 아무래도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스트레스 해소는 거의 게임이나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 그런 걸로 많이 풀기도 하고 음악 들으면서도 많이 풀기도 하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트레스를 또 많이 푸는 부분도 있어요. 반려견은요 외로워서 키우면 안 돼요. 저도 너무 외로워서 반려견을 키우고 싶은데 돈이 많이 드니 나중을 기약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그러면 저는 말리고 싶어요. 네. 반려견은 외로워서 키우면 안 됩니다. 네, 반려견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은 반려견을 키우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집에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 키워도 되는데 그것도 좀 부담이 많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면 반려견도 저도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유기견이잖아요. 데려왔잖아요. 처음에 이제 불쌍해서 데리고 왔는데 내 코가 석자예요. 그냥 내가 더 불쌍해 쟤보다. 제 소매보다 내가 더 불쌍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번 데리고 오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힘들다고 키우다가 중간에 쟤 돈도 많이 들고 병원비도 많이 들고 힘들어서 못 키우겠다고 버릴 순 없잖아요. 데리고 왔는데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생명을 정말 내가 어디서 누구 사람 하나 입양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하고 데리고 와야 돼요. 저도 그냥 그때 단순히 외로워서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쌍해서 데리고 왔는데 내가 너무 오만했어. 내가 누구를 동정할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이든 뭐든 동정을 한다는 거는 정말 내가 너무 오만한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누구를 동정하고 그거는 정말 오만한 생각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반려견은 산책을 안 시키나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네, 한 번도 산책 영상을 못 본 것 같아서요. 이거는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댓글에도 산책 좀 시켜주라고. 제가 소미 산책을 많이 시킵니다. 네, 근데 저녁에 시켜요. 소미가 낮에 잘 안 나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좀 겁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밤에 시키는데 챙겨갈 물건이 너무 많아요. 카메라 챙겨야죠, 핸드폰 챙겨야죠, 강아지 목줄 챙겨야죠, 배변 그 봉투 챙겨야죠. 좀 짐이 많아요. 근데 특징이 제가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유튜버로서 좀 부족한 부분이 카메라를 잘 안 들고 다녀요. 어디 다닐 때. 촬영을 잘 못해요. 어디 갔을 때. 습관이 안 됐어요. 카메라 들고 가는 습관이. 그런 것도 있고 소매 같은 경우에는 산책시킬 때 밤이다 보니까 깜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는 거지 안 시키는 게 아닙니다. 강아지 산책은 그러니까 소미 같은 경우는 산책을 하긴 하지만 소미가 성격이 좀 까다로워서 사람이 많은 곳을 가면 얘가 걷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밤에 가는 거고 산책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이것도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가 있나요? 근데 이것도 많이 알고 계시죠? 저는 무교입니다. 전 종교가 없어요. 종교를 따로 만들 생각도 별로 없기는 해요. 좋아하는 영화를 물어보신 분이 두세 분 계시는데 추천해줄 영화는 딱히 없는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재밌게 본 영화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스릴러기 때문에 스릴러랑 추리? 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액션 영화 막 이런 거 좋아하는데 히어로물은 잘 안 보고 그러니까 로맨스물도 잘 안 봐요. 예전에 마라톤을 좀 재밌게 봤었고 저는 이상하게 막 오징어 게임 막 이런 거는 솔직히 막 추천하기에는 좀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딱 그래요. 약간 스릴러 계열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외국 영화보다는 한국 영화를 선호합니다. 이유는 자막 보기 싫어서 제가 자막을 보면 영화에 집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자막이 있느냐고. 그래서 이렇게 자막 있는 영화를 별로 안 쳐다보니까 외국 영화를 잘 안 봐요. 그래서 많이 보는 건 이제 국내 영화를 보는데 미싱이라는 영화가 의외로 좀 재밌었고 솔직히 요즘에 저는 영화 같은 것도 막 뒤로 가요 점점 세월을 옛날 영화가 지금 영화보다 예전 영화가 저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의 답변을 드렸는데 응원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이번에 이제 처음 일을 하는 거니까 나중에 일을 또 한 번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또 언제 할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 때 댓글 남겨주세요. 이벤트 참여라고 이렇게 앞에다가 써주시면은 제가 처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만약에 이제 추첨을 지금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책을 이벤트를 한 적이 있어요. 5권을. 근데 나중에 이제 이벤트 당첨해서 제가 게시판에 게시글에 올렸거든요. 게시글을 올렸는데 3분인가가 오고 2분이 안 왔어요. 연락이. 저한테 주소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주소를 보내달라고 공지를 했는데 2분이 연락이 안 와서 끝내 2권은 발송이 안 됐거든요. 게시글 공고를 해드리면 이게 받아가시는 분이 됐어도 연락이 안 되면 저희가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실시간으로 추첨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예 그 추첨을 라이브로 할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추첨을 할 때 오늘 댓글 참여를 해주셔요. 그리고 댓글 참여를 해주신 분들은 토요일 라이브에 참여를 해주세요. 거기서 바로 추첨을 해서 거기서 바로 공지를 하고 바로 거기서 이제 메일을 받을게요. 제가 오늘 만약에 댓글 참여를 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 9시에 라이브를 할 건데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은 당첨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받아가시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취합해서 라이브로 진행을 할 테니까 오늘 참여를 눌러주신 분들은 꼭 토요일 라이브에 참여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당첨되신 분들은 상품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챙겨가세요. 힘들게 당첨됐는데 안 챙겨가시는 거예요. 오늘 영상 Q&A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또 토요일에 라이브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요.